이쪽 페이지도 그냥 읽어 나가면 됩니다. 1402번을 볼까요? 모평균이 10이다. EX가 10이고 모표준편차 시그마 X가 4다. 표본의 크기는 4다. 그러면 EX 바도 10인 거죠. 하지만 시그마 X 바는 루트 4분의 4니까 2입니다. 그렇다면 요 값은 3, 2x 바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 얘는 3 시그마 x 바라고 할 수 있으니 얘가 32인 것 같지요. 얘는 6이네요. 38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1403번은 이항분포하고 연결을 했네요. 이항분포 EX가 NP6이다. VX는 NPQ 해서 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3이다. 그렇다면 EX 바도 6인 거고 VX 바는 3분의 3이니 1이겠지요. 그러면 요 값을 구해내려면 VX 바는 선생님 너무 글씨 못 써요. 그죠? 참 매번 영상에 남기는 것 같아요. 글씨 못 쓴다는 거를. 자, VX 바는 EX 바의 제곱 마이너스 EX 바의 아유 자리가 좁네.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EX 바의 제곱이고 얘는 36 아이고 빼기 36이니 넘어가서 37 괜찮죠? 1404번은 왜 터프일까요? 혹시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니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치를 못 챘을까봐 그랬을까요? n은 알려주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n, 라고 하고 확률은 5분의 2. 이 정도를 눈치채지 못할 우리가 아니죠. 표본을 만드는데 표본은 6이 표본의 크기는 6입니다. EX는 MP 5분의 2N이고 분사는 MPQ 25분의 6N이 되겠네요. 그럴 때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뭐. EX 바도 5분의 2N인 거고 VX 바는 25분의 6N을 이제 표본의 크기 6으로 나누면 되고 그게 11이었다가 되네요. 요렇게 약분이 되고 25를 곱할까요? 그럼 10n이 되고 n이 되고 25를 곱했어요. 11 곱하기 25죠. 이게 11n이니까 요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산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그냥 모평균을 구하면 되는 그런 페이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어서 그냥 한 개씩만 하고 넘어갈까? 1406번으로 할까요? 우선 A 값 먼저 구해야 돼요. A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1이니까 A 더하기 얘가 6분의 4죠. 6분의 4고 A는 이게 3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A 값 3분의 1 적어 두고요. 얘 뭐야? A가 3분의 1이니까 2, 3x 바를 구하는 문제야. 다시 말하면 3, 2x 바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2x를 구하면 되는데 2x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얘는 3이네요. 그럼 얼마야?
그냥 계산하지 말고 바로 넣을까요? 어차피 분배 법칙하면 되니까. 그러면 EX랑 똑같은 거니까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가 되고 9가 되면 13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쪽 페이지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그런 페이지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우선 요거 한번 해볼까요? 1418번. 지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 있는 주머니인데 3개의 공을 추출할 때 적혀 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구하면 되고, 그냥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1, 2, 3, 4, 5가 나오는 경우가 지금 다 확률이 같아요. 5분의 1씩이라고 보면 돼요. 1도, 2도, 3도, 4도, 5도 전부 다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본을 만드는데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n 이퀄 3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어? EX도 구할 수 있고 VX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EX바, VX바를 구하면 되는 문제.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왜 터풀까요? 그 1421번이요. 246이 적혀 있는 3개의 공, 이런 공이 있는데 2인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럴 때 얘는 지금 확률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 통계적 추정의 이제 거의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라면 1번, 네, 1번 얘기가 되겠죠. 1번, 2번 둘 다 있죠. 있기는 얘기가. 그러니까 x가 4, 2, 4, 6이죠. 2, 4, 6이고 그때의 확률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제 말하면 돼요. 그런데 x바의 확률을 구해야 하니까 x바의 분포도 적어 보는 게 좋겠죠. 크기가 2인 표본이고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건 표로 선생님이 할게요. 표로 하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246, 246. 이게 표본의 크기가 2개면 차라리 표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평균이기 때문에 2고요. 3이고, 그 다음에 4입니다. 그 다음에 3이고요. 4고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얘가 5가 되고 5가 되고 얘가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바 가질 수 있는 게 2도 있고 요거예요. 여기 나타난 거죠.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2, 3, 4, 5, 6 이렇게 되고 그때의 확률은 이게 확률이 지금 다 똑같잖아. 다 똑같으니까 얘도 이제 그냥 똑같은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9칸이니까 얘는 9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9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9분의 3이고요. 얘는 9분의 2가 되고 9분의 1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바의 최대값은 6, 맞죠? 6이 지금 다른 색으로 x바의 최대값이 6이 맞죠? 기억번은 맞는 말이고 니은번은 아직 이제 내가 동그라미만 쳤네요. 자, 니은번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요.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은 얘죠, 얘.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9분의 8이지 않겠어요?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얘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EX바는 우선 EX바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확률이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대칭적으로 나타나니까
얘가 평균이겠지. 얘는 이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VX바를 구할 건데, VX바는 여기서 구하는 것보다, 여기서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여기서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VX를 구하려면, 제곱해서 곱하니까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36이에요. 거기서 빼기 평균이 얘일 테니까 평균의 제곱 16을 빼면 돼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우선 약분하지 말고 합시다. 3분의 통분도 하지 말고요. 3분의 이게 20이고 56인가요? 그쵸. 이게 36, 선생님 글씨를 못 써서 56 마이너스 16인데,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VX 바잖아. VX 바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져야 되니까 3분의 28이에요. 3분의 28이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근데 이거 두 개를 지금 더하는 거잖아.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3분의 28 마이너스 4죠. 맞나요? 답이 좀 이상한데? 요거 답 좀 확인해 봐야겠다. 3분의 28이 맞죠? 얘가 2로 나눴으니까. 표본의 크기 2로 나눴으니까. 표본의 크기 2로 나눴으니까. 더하면, 얘네 더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3분의 12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답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답이 맞아요. 이제 디귿번도 틀렸고, 이제 기억번만 참해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네요. 이 페이지부터는 표본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내용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니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정규분포 평균은 똑같이 40인데 n이 4니까 루트 4분의 4의 제곱을 따르겠죠. 여기 4의 제곱이니까 다시 쓰면 x반은 40,2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정규분포는 그림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얘 표준화 할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얘는 뭐랑 똑같아요? z로 변할 것이고 44에서 4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에서 분포표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확률을 구하는 거야. 2일 때 확률이 0.4772니까 0.9772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요 부분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평균은 똑같잖아, 그치? 평균 똑같은데, 이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만 더 훑어보도록 할게요. 147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보면 알아요. 이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여기 이 단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x는 정규분포 201.5, 1.8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추출한 9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n이 9인 표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 201.5 콤마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루트 9분의 1.82잖아요. 이게 3이니까 0.6이 돼요. 0.6의 제곱을 따르는구나. 요 부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요. 뒤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나오면 바로 풀도록 할게요. 생산한 화장품 중에서 추출한 9개잖아요. 이제 그거의 평균을 얘기한 건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 화장품을 9개씩 포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이제 같은 유령으로 푸는데, 이제 합산된 무기겠죠. 좀 이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1431번. 어때요? 좀 어려워 보이나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얘가 모집단인 거야. 얘는 모집단인 거고, 크기가 n, 그러니까 x반은 정규분포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x바에 대해서 시그마 2일 때와 시그마 표준 편차가 2일 때와 4일 때의 확률을 그랬어요. 뭐야. 그러면 그냥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x가 정규분포 m, 2의 제곱을 따르는 경우에는 x반은 정규분포 m, 루트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p1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x가 정규분포 m, 4의 제곱을 따를 때는 x반은 정규분포 m, 루트 n입니다. 어이구, 여러분들 이상했겠네요. 루트 n입니다. 루트 n분의 4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P1 구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P1 구하는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표준화 할 거잖아. 표준화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Z로 변화시킬 건데, 평균을 빼겠죠. 요 평균을 빼면 이게 없어져. 그러니까 뭐야? 루트 n분의 2분의 루트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P1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Z가 1보다 크거나, 약분되면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1일 때가 0.3413이니까 0.5에서 빼면 0.6587이죠. 얘만 0.65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P2는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똑같은 요령이니까. Z가 되고 크거나 같다고요. 얘가 루트 n분의 4분의 루트 n분의 2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니까 4분의 2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은 0.5보다 크거나 같은 0.5가 0.1915니까 0보다 큰 거는 0.4085 요렇게 되겠네요. 아닌가요? 0.5에서 빼야 되니까 바보같이. 얘도 틀렸겠다. 그럼 다시 쓸게. 0.5에서 빼야 돼요. 에이, 바보같이. 0.5에서 빼니까 0.1587이고 얘는 0.3085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46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별로 안 어렵죠.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는 전부 다 터프네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1434번 하고요. 좀 어려운 143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434번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쉬운 얘기예요. 우선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x의 부호가 반대면 대칭함수고 x의 부호가 같으면 주기함수의 모양이라고 했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대칭이에요? 두 개, 얘 두 개를 더한 걸 2로 나눈 거에 대칭이라 그랬지.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2차 함수를 예를 들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면, 요 대칭축이 x는 5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대칭축이니까, 확률밀도 함수 fx는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의 가운데 대칭축은 평균이잖아요. 그렇군. m이 50이다. 요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군. 요런 거야. 이게 이제 50이구나. 50이죠. 50. 얘가 50이구나. 이제 요 n이 50을 따른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표본을 25를 뽑았어요. 표본 25를 뽑아서 이제 풀면 되는데, 선생님 정규분포표도 없고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런 게 나와 있지만, 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규분포 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정규분포는 표준화를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지금 10이잖아. 이 10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10이 한 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이렇게 지금 요 얘기를 들어서 뭐 선생님 10이면 10이 한 칸이 되기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의 위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이 시그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x가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을 때 확률을 한번 구해 본다면,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m을 뺄 테니까 z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로 나누니까 1. 이해돼요? 요게 시그마면 표준화를 하면 1이 되는 요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제 그 전에 한 얘기라서 빠르게 얘기했지만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요렇게 준 거는 표준 정규분포를 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게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넓이를 준 거다. 선생님, 이게 지금 그 확률이 여기가 지금 0.6826, 요만큼은 0.3413, 이렇게 맨날 보는 0.3413, 0.4772, 뭐 이런 맨날 0.4772가 맞나요? 맞죠? 0.4772, 0.4332 뭐 이런 것들이잖아. 맨날 보는 그 숫자들이잖아요. 그죠? 맨날 보는 그 숫자들.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요. x바는 정규분포, 평균은 50 그대로고요. 루트 n분의 루트 25분의 10의 제곱을 따른다. 요것만 따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좋겠어요.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선생님은 항상 글씨를 너무 못 써요. 2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 요것만 이제 암산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거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어때? 표준화를 하면 z가 될 것이고 50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50을 빼서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3까지. 느껴지죠? 그림이 생명이라는 거 알죠? 정규분포는 그림이 생명이에요. 1에서 3까지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3까지 넓이가 3까지, 이게 참 나는
요렇게 암산을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요렇게 요 부분의 넓이가 2로 나눈다니까 0.248, 29, 18, 28, 16, 27, 18, 27, 14, 4987, 0.4987 이렇게 돼요. 그죠? 예, 요 부분의 넓이만 구해야 되니까 0.4987 빼기 1은 0.3413이죠? 빼버리면 끝자리가 4가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끝자리가 4고요, 7이고요, 그 다음에 5가 맞죠? 네. 별로 안 어렵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1436번은 얼핏 선생님이 봤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맞더라고요. 그 1436번 볼게요. 우선 무게가 정규분포 460,25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이제 무게 100개 추출한 정규분포를 만들 건데 추출해서 이제 표본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걸 무게바 이렇게 합시다. 무게바 이렇게 이상한가요? 무게바 이렇게 씁시다. 460, 루트 100분의 25니까 10분의 25여서 2분의 5인가요? 2분의 5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우선 요 부분 놔두고 요 13개 이상의 무게가 요건 좀 놔둬볼게요. 요것만 잠깐 놔두고 요거 먼저 구해야 돼요. 이게 표본의 확률이죠. 표본의 x바에 대한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 이게 무게를 하니까 이상하긴 하다. 그죠? 이걸 웬만하면 문자를 잘 안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무게를 x라고 합시다. 무게를 x바, 그러니까 x바가 492입니다. 492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표준화를 할 테니까 표준화를 하면 z가 될 것이고 얘가 얼마냐 하면 2분의 5분의 32인가요?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요걸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죠. 1.28인 것 같은데요.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머릿속에 계산하냐면 2를 이렇게 위로 곱해서 64로 만든 다음에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서 128 이렇게 했어요. 128, 10 이렇게 1. 맞나요? 10이니까 뭘 틀렸지?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표준 편차가 25라고 했고 100개를 이미 추출을 했고요. 492 이상이었고 360, 32고요. 다시 쓸게요. 그러면 루트 10분의 25니까 루트 100이죠. 루트 100분의 거 10분의 25, 5로 나누면 2분의 5 맞죠? 그러면 2분의 5분의 32가 맞죠? 그러면 64가 됐어. 오잉? 이렇게 어이구 잠시만요. 뭘 잘못했을까? 방금 해설을 확인해 봤는데 너무 이상해서 해설을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잘못 만들어졌네요. 예, 이 문제는 표본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잘못 만들어져서 이제 해설하고 껴맞춰서 이제 만들려면은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게가 요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따르는데 여기가 지금 바뀌었어요. 요 무게가 이상일 때 요게 이쪽에 들어가줘야 돼. 이쪽에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 무게가 492 이상일 때 뭐 예를 들어 뭐 얘가 뭐 이상일 때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90이니까 특등품이라고 할까요? 특등품. 얘가 무게가 492 이상일 때 특등품이라고 한다. 특등품이라고 한다. 그럴 때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검사할 때 13개 이상이 특등품이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특등품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 문제가 지금 해설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풀리려면 이게 문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문제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뭐 들어갈 단원도 잘못 만들었고, 또 이제 이게 뒤에 있어서 이게 표본으로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해설상의 문제가 풀리려면 문제가 좀 다듬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무게가 492 이상일 때 특등품이라고 한다.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검사할 때 13개 이상이 특등품일 확률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이거는 표본하고 관계없는데 이왕 손을 댔으니까 마무리는 지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특등품이 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특등품이 될 확률은 뭐예요? 무게가 49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표준화 할 거니까 표준화해서 460 빼고 20으로 나누니까 25분에 32 이렇게 되는 거죠. 460 빼면 표준화 한 거야. 요걸 계산하면 이게 1.28 이렇게 돼요. 참 글씨를 1.28 이렇게 돼요. 그럼 1.28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얘가 0.4잖아. 그림을 그려 보면 여기가 1.28이고 여기가 0.1일 거야. 여기 0.4니까 이게 0.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항분포로 넘어가는 거지. 특등품이 되는 특등품이 되는 개수의 확률 변수를 y라고 하면 그 y는 이항분포 100, 0.1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뭘 구하는 거야? 그 개수가 13개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잖아. 그러니까 y는 정규분포 np 10, mpq 0.9니까 3의 제곱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요 확률은 표준화해서 z가 되고 1.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34니까 0.5에서 빼서 0.1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